영국이 중대 발표를 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영국이 중대 발표를 하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영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중대 발표를 하면요.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거든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5.25%의 금리를 5.0%로 내리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7일에 4.75%로 또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 6일에 4.5%로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5월 8일에 지금 4.25%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연속 내리는 건가요? 4연속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기준금리 5.25%는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경제도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금리를 내리는 결정도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BOE가 영란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9명의 통화정책위원이 있는데요. 견해차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9명 중에 5명만 0.2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명은요 0.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 나머지 2명은 동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 발표인 것이 만장일치가 0.25% 내린다 이랬으면 그냥 금리 내린다 이 정도인데 이게 통화정책위원들 간의 이견 다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0.25% 내렸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영국의 물가를 못 잡았거든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2025년 3월에 2.6%예요. 일반적으로 2%가 목표 물가잖아. 목표 물가 2%보다 한참 높습니다. 물론 2022년 10월 11.1%보다 낮죠. 그러나 2.2%도 높은 숫자거든요. 목표 물가보다 높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불안해서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은 살자고 경제를 살리자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환율 자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7원까지 올라갔어요. 1405.5원이에요. 영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환율이 1405.5원까지 심지어 1407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1400원대를 복귀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 통화라는 게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이 파운드화가 영국 돈입니다.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 파운드화가 0.25% 내린 거예요. 0.25% 내렸다는 것은 파운드화를 푼다는 이야기죠. 돈을 푼다는 이야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실제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4.25까지 내렸잖아요. 내리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영국이 금리를 내렸지만 환율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은 환율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겁니다. 지난
5월 8일에 1396.6원이었지만 이제 1400 또 5.5원까지. 제가 환율이 계속 널뛰기 장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널뛰기 장세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은 수많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은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시장을 보면서 계속 판단해야 되겠다. 그 말씀 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요. 앞으로도 유럽연합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겠죠. 일본은 올리겠죠. 그러나 캐나다도 더 내릴 수 있고요. 스웨덴도 더 내릴 수 있고요. 스위스는 뭐 이 정도가 거의 다일 것 같아요. 더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외에는 다 내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달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면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입니다.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율은요.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항상 환율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보시라.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IMF 때는 어땠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거의 역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역대 세 번째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는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저는 참고로 달러를 조금씩 분할 매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분할 매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